안녕하세요. 저희는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ADHD 등의 범자폐 증후군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자 하시면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한의원을 방문 주시면 잘 성실히 열심히 효과 좋게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증, ADHD, 범자폐 증후군 치료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치아가 좀 잘 썩고 나쁜 편이었는데요. 신경치료를 한 이후에 아스퍼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는 어린이의 경우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진제를 사용하시는 치과 재료를 반드시 비금속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한 머리카락 중금속 검사 상으로 중금속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중금속은 신경기능의 발달을 저해하고 신경발육을 저해하기 때문에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가지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ADHD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세를 지니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를 증상을 살펴보고 치료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격이 공격적이라면 이것 역시 증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멍한 상태로 있을 때가 있는데요. 어른이 멍 때리기를 한다면 의도적인 좋은 현상이겠지만 어린아이가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은 역시 증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습 부진으로 인하여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오고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언어 발달이 매우 더딤으로 인하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단어의 사용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이 좋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증상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어린이에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아스퍼거나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증상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저희는 자연치유의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 반면에 현대의학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선천성 질환이라고 유전자 질환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즉 선천성으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을 의료진이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질환은 유전자 질환이 아닙니다. 유전자 질환이 아니고 유전자 발현 관련 질환입니다. 즉 유전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복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발현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 발현이란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증, ADHD 등을 자연요법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는 저희 한의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한 후에 공격적인 성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멍한 상태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증상이 상당히 개선된 것임을 의미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말을 매우 잘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표현이 다양해지게 됐고요. 학교에서 배운 단어를 쉽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여 언어 표현 능력이 대단히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울했던 기분이 많이 사라지고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잠을 잘 자게 되고 하는 등의 변화는 이 어린이의 신경 발육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양호해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어린이의 병력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유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어린이는 치아가 나쁜 편이고 신경치료를 한 이후에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특별히 안 좋은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경치료는 치과에서 흔히 받는 치료 방법으로서 보호자분들이 이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 시에는 치아의 신경이 있던 부위를 제거하고 다른 충진제를 사용해서 이 부위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치과 의사들은 이 부위를 채우는 충진제 재료를 보호자분과 상의하지 않고 간혹 아말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반드시 충진제를 사용할 때 비금속성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금속성인 레진 등을 사용해서 충진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말감을 많이 비교적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아말감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외부의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에도 금이나 다른 금속성 재질을 사용하지 마시고 비금속성 재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르코니아, 도자기 등등의 비금속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치아 부위의 충진제, 치아 크라운 부위 전부 모두 비금속성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이는 그 이유는 이러한 치과 재료를 사용해야지만 어린이의 신경 발육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아말감 등의 재료는 전혀 인체에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우 중요시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어린이의 경우 역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치아에 있는 중금속은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묘한 과정을 거쳐서 미묘하게 뇌의 신경 기능에 미묘하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어린이의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수은, 납, 알루미늄, 비소 등의 중금속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금속들은 신경기능을 방해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어린이는 이처럼 모발 검사상 중금속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체내에 중금속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신경계통에도 중금속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처럼 중금속이 체내에 많이 존재하는 가능성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비금속성 치과 재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또래 아이들처럼 신경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고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공격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학습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저희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중금속 해독 치료법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며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어린이는 기름 섭취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기름이라거나 올리브 기름, 버터 등등의 기름 성분은 인체의 신경 발육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체에 흡수된 양질의 기름은 신경회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신경 발육이 잘 되려면 이러한 기름 종류를 반드시 적정량 섭취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간혹 이러한 기름을 먹으면 과체중이 된다거나 비만이 된다거나 해서 싫어하시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의 신경 발육 과정에는 이러한 양질의 기름을 반드시 섭취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의 신경세포가 잘 발육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의 세포 분열에 필요한 비타민 B9을 반드시 잘 섭취하셔야 합니다. 엽산, 즉 비타민 B9은 신경세포에서 DNA 복제 과정이나 단백질 복제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경의 발육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부인과 등에서는 산모에게 비타민 B9, 즉 엽산을 섭취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러한 비타민 B9의 역할은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신경세포가 올바르게 발육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9을 반드시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의원에서는 일반 영양제에 나와 있는 엽산, 즉 비타민 B9은 사실은 복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반 영양제에 있는 엽산 성분, 즉 비타민 B9은 거의 사실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모 혹은 어린이가 이러한 엽산제를 복용하시더라도 실제로 인체에 흡수되어 유익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이러한 엽산 영양제는 복용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야채 채소를 데쳐서 많이 섭취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도 저희가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잘 따라와 주었고 야채 채소를 데쳐서 잘 섭취했다고 합니다. 야채 채소에는 엽산이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데쳐서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신다면 이러한 야채 채소를 통하여 흡수된 엽산 성분이 몸 안으로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양제 성분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흡수가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엽산 성분은 물론 두뇌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한의원에서 추구하는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체의 뇌기능, 신경기능이 좋아지게끔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ADHD를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리해지고 똑똑해지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해지고 더 나아가서 학습 발달이나 신경 발육, 학습 능력 등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치료법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더욱 똑똑해지고 더욱 감성, 정서가 풍부해지고 더욱 학교 성적이 좋아지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